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롤러코스터의 방향성이 하루 사이에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급격히 틀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3,000달러 주요 저항 돌파에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건은 23,000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아주느냐 여부인데, 지금처럼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는 25,000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시나리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2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빠르면 올해 1분기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화시키자면 지난 1년 내내 이어졌던 글로벌 긴축 정책이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건데, 이런 흐름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증시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에는 호재성 소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리플 XRP가 그래도 추가 랠리를 위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 패턴 자체만 놓고 보면 꽤 그럴싸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는 과거에 그랬듯이 8,000% 넘는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격한 수준의 강세 전망들이 요즘 부쩍 늘었는데, 리플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또 진짜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일의 한 투자회사가 리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목적법인 SPV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액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이 회사 CEO는 아예 대놓고 리플의 상장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참 대박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리플의 시스템 설계가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엿볼 수 있는 소식도 중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발 암호화폐 관련 소식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JP모건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로 접어들면서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거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폭의 감소세를 확인했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 주자인 유니스왑 역시 마이너스 5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매수 이후에는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배경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장기 물량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지갑을 통해서 셀프 커스터디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순조로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받는 듯 했지만 다시 23,000달러 위로 올라서 줬고, 장중에는 23,8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나름의 모멘텀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25,000달러 순항을 보여줄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44% 수준에 자리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27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가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황소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황소들이 25,211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3,371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 올려야 한다.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22,29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 매도세가 붙을 수 있고 이후에 21,48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23,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현재 우리는 슈퍼트렌드 반등을 얻었고 이제 대각선 상단 저항 돌파를 시도한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그러니까 차트에서 파란색 화살표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새로운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살짝 빠지는 모습이 펼쳐진다라면 이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화시키자라면 23,000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칼레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은 지금 구간에서 3만 달러를 향해서 직진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11월 전고점 달성 이후에 형성된 상단 트렌드라인 위로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3만 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거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월 들어서 확실히 오르긴 엄청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대체 바닥에서 사지 않고 고점에서 파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재미있는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2012년 비트코인은 736일에 걸쳐서 406배 상승했고 2015년에는 이후 1076일 동안 125배 상승, 지난 강세장에서는 1056일 동안 20배 상승,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단기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자 방법이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익화하면서 익절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모아가는 투자의 방식을 대장 종목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꽤나 아주 많이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장은 대장입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2주 차트를 공유하면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금 거대한 디센딩 브로드닝 웨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상단 저항을 뚫으면 거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 성공하면 2023년 1년 동안에는 단단히 벨트를 채워야 할 거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상당한 수준의 급격한 랠리가 빠르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벨트 단단히 조이고 대비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이나 금, 부동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1월 2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S&P 500과 금, 부동산, 나스닥 100, MSCI 지수, 10년 만기 미국 국채 등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내내 내리달려서 40% 수준의 급등을 했으니까 다른 자산군이 이 정도 따라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만드는 것은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하나 둘 고강도 긴축 정책에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런 스탠스는 1차적으로는 위험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2월 FOMC를 통해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2월을 끝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될지 여부이고 이런 기대감은 이미 미국 채권 시장에 스멀스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옵션 국채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긴축 완화가 이뤄질 경우에 이익을 얻게 될 노골적인 베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빠르면 올해 1분기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곳으로 지목된 곳은 캐나다 중앙은행인데 이미 지난해 8월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말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호주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등도 올해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분위기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벌어졌던 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위험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더해질 때 리플 XRP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역시 소송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리플 XRP 뭐 $50 간다, $100 간다 이런 수준의 다소 희망 섞인 전망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000% 이상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차트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리플 XRP에 대해서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해온 크립토불의 분석인데 지금 현재 XRP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 삼각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는 8200% 랠리를 선보였고 두 번째 삼각형 패턴을 통해서는 2100% 수익을 안겼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세 번째 삼각형 패턴은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확실히 대칭 삼각형의 사이즈 자체가 이전과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전망은 상단 저항을 잘 뚫어냈을 때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만약 하단 지지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그만큼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장기 저항 구간이었던 0.4달러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리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독일의 투자회사 토켄투스 인베스트가 리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 목적법인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액수 자체가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는 리플이 IPO를 통해서 상장될 것이다. 그때 리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 목적법인도 떼돈을 벌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SPV에 10만 달러를 쏜 것이다. 이런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그냥 많이 반갑게 느껴지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이 그냥 단순 추측이 아닌 것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독일 투자회사의 CEO가 아예 대놓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CEO 이름이 올리버 미셸인데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리플은 블록체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 가운데 한 것이다. 리플은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IPO가 이뤄질 경우에 이 특수 목적법인이 가지고 있는 리플의 지분은 정식 주식이 될 것이고 이건 우리에게 이전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꽤나 괜찮은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매니저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름이 베네딕트 슐츠라고 합니다. 우리는 리플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해서 리플의 기술력이 점차 더 수용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쩜 이렇게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박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중국에서는 뭔가 아주 강력하게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더 강력한 임팩트를 시장에 안기긴 안기려나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이게 그 유명한 BSN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SN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콩 기반의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가 다보스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SN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UDPN, 유니버셜 디지털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특정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 운용성을 갖게 만들어서 교환을 자유롭게 하고 이걸 통해서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스위프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국경 간 결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예를 들자면 러시아의 루블 CBDC와 중국의 위안화 CBDC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CBDC 시대의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XRP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리플의 설계 시스템을 고스란히 베껴서 유사 모델을 만들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혁신이 그 혁신의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 변화의 시대, 원래 이런 시대적 전환기는 언제나 혼란이었고 이런 전환을 일찍 채택한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겪은 뒤에 큰 성취를 누리곤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